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부가치세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는 사업자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내용 중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다면 나중에 겪을 시행착오를 덜 겪게 해줄 만한 중요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가치세 핵심 내용 2가지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부가치세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가치세 핵심 내용 첫 번째는 가격 책정과 마진 계산 시 부가치세 고려 방법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 내가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가격이 적절한지 그리고 판매 시 어느 정도의 마진이 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지만 판매 금액이나 매입 금액에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정확한 마진 계산은 물론 마진을 고려한 판매 가격 책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마진은 물론 판매 가격 책정까지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부가치세라는 세금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동대문에서 부가치세를 포함한 27,500원짜리 옷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고요. 이 옷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에게 5만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때 판매 금액은 매출과 부가치세로 구분이 되는데 부가치세율이 매출의 10%이니까 매출이 1이라고 하면 부가치세는 0.1이 돼서 판매 금액은 1.1로 표시되고요. 즉 판매 금액 5만원은 매출의 11분의 10인 45,454원, 11분의 1인 부가치세 4,546원으로 구분됩니다. 판매로 인해 돈은 5만원을 받지만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치세 4,546원은 판매자의 수입이 아니라 잠시 보관했다가 나중에 부가치세 신고 때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판매 금액 중 부가치세를 제외한 45,454원만 판매자의 수익인 매출이 됩니다. 자, 이번에 매입을 살펴볼까요? 동대문에서 매입한 옷의 구매 금액은 27,500원인데 이 금액에도 역시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판매 금액을 구분한 것처럼 금액을 구분해보면 11분의 10인 25,000원이 매입 원가가 되고요. 매입 부가가치세는 11분의 1에 해당되는 2,500원이 됩니다. 이 2,500원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동대문 판매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매입 원가처럼 보이지만 이 금액은 나중에 동대문 판매자가 보관했다가 부가치세 신고 때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고요. 반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이 매입 부가치세를 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 받게 됩니다. 다른 판매가 없고 딱 이 한 건의 매입과 매출만 있다면 매출 부가치세 4,546원에서 매입세액 공제 2,500원을 차감한 2,046원을 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즉 동대문 판매자에게 지급한 매입 부가치세는 부가치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거나 환급이 되기 때문에 비용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출은 했지만 결국 다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옷을 구매하는데 27,500원을 썼지만 이때 발생한 원가는 매입 부가치세 2,500원을 제외한 25,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 건의 거래를 통해 사업자는 얼마의 마진을 얻게 되었을까요? 판매 금액 중 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 금액 45,454원에서 매입 금액 중 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 원가 25,000원을 차감한 2454원의 마진을 얻게 됩니다. 마진을 매출액으로 나눈 마진율은 45%가 됩니다. 단순화해서 설명드렸지만 마진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마진은 판매가를 1.1로 나누고 여기서 매입가를 1.1로 나눈 금액을 빼서 계산하게 됩니다.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려고 할 때 마진은 이 공식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매입 금액에 대해 세금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부가치세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입가 전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마진은 판매가를 1.1로 나누고 여기서 매입 금액 전체를 차감해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부가치세 금액까지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단 마진 계산이 잘못되는데요. 매입 금액 27,500원을 차감한 22,500원이 마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부가치세를 고려한 정확한 마진 2454원보다 2,046원만큼 마진이 과대 계산됩니다. 실제로 판매 건당 22,500원의 마진을 보려면 판매가 5만원이 아닌 5만
22,250원이 되어야 마진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 47,500원에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입원가 25,000원을 차감한 22,500원의 마진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판매 건당 마진이 작아서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만약 이 상품이 10,000개가 팔린다고 가정하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마진을 2천만 원이나 더 보고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되고요. 실제로 판매 수수료나 운송비, 인건비 등과 같은 부대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손실이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난다고 생각해서 계속 손해를 보면서 팔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품원가 외에 판매 수수료나 배송비 등까지 고려한 마진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1로 나눈 후 비용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해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거나 인건비와 같이 부가가치세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1로 나눌 필요 없이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판매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납부할 세금이기 때문에 내 수익이 아니고 매입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지출한 금액이지만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핵심 내용 두 번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입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1.5%에서 4%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이 낮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요. 특히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10%로 간이과세자에 비해 높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 신고해야 돼서 간이과세자에 비해 신고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종이나 초기에 재고 매입이나 인테리어 투자 등 매입이 큰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을 따져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덜컥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수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이 돼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신중한 검토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을 선택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인데요. 간이과세자나 또는 일반과세자 중 선택을 할 때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반드시 내 사업 상황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제 기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의사결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핵심 내용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부가가치세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영상 내용 잘 참고하셔서 사업의 운영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